일부 끝낼 때 마무리 멘트에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스티브 잡스도 그랬고 처음에는, 그리고 알리바바의 마웬도 그랬다는 것을 이렇게 갈무리를 했는데 그 이어서 계속해 볼게요. 2부 들어갑니다. 지금 이 제목은 노천의 신시주의로 바라본 세계사의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제목을 달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는 그들의 말을 아무도 믿어주질 않았다고 합니다. 마웨는 그 공산 국가예요, 중국은. 거기에서 200번을 더 거절당했고 스티브 잡스는 2000번도 더 거절을 당했답니다. 그것은 관공서 및 투자가들의 설명회 및 많은 제도적의 맹점에 도전했던 그 가치를 말할 거예요. 저는 정확하게 33번째 거절 당해봤습니다. 지금까지 ING. 그건 저도 진행형입니다. 무엇이 됐든 처음에 역사에 등극하는 혁신적인 홀대받는 가치는 처음에는 다 극심한 반대와 사회적인 극심한 저항의식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옳은 가치관이든 그것이 세상의 판도를 뒤바꾸는 문화적 텍스트이든. 그래서 그들의 말에 저처럼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지만 지금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스티브 잡스라는 키워드를 앞에 역사에 조심스럽게 대비할 때, 그리고 알리바바의 마웬을 대비해 볼 때 그들의 앞서감은 혹은 그들의 홀대받는 프로젝트는 오늘날의 인류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앞서감은 너무나 많은 문화적 컨텐츠와 과학적 진보를 이루었으며 신의 입자에 다가갈 수 있도록 쿼크 토리노 입자에 그런 많은 고분자들의 생산성, 확장성이 과학의 진보와 진화를 이루는 태도가 태동이 되었다면 뿌리 자체가 너무나 많은 문화를 진화시켜 왔고 그들의 앞서감은 또 그들의 홀대받는 프로젝트는 오늘날의 빅데이터적인 슈퍼컴퓨터, 그러니까 메타버스의 탄생을 촉진시키는 뿌리 자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무모한 도전이 없었고 그들의 홀대받는 프로젝트가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래서 모든 새로움의 뿌리는 창조라는 이름으로 물질적인 과학의 진화를 끝없이 이루었으며, 제가 오늘 아침에도 그 얘기거리를 밴드에 올릴 겁니다. 조심스럽게. 절대 사이드로 빠지는 스토리가 아니에요. 어제도 올렸습니다. 천문 텍스트를. 천문의 끝판이 과학입니다. 천문의. 그럼 여러분들이 천문의 끝판이 과학이라면 과학의 끝판이 천문이에요. 이꼬로 천문의 뿌리 자체가 과학이라면 항상 물질의 근간이 되는 결과로는 과학의 진화고 진보입니다. 그래 천문의 끝이 과학이라면 사람들이 제가 가르치는 말문의 진화는 어디냐고, 끝이 그 말문이 가라하게 신명의 우주의 진동수의 그 다음에 윤려적 박동의 끝판이 어디냐고, 그게 인문입니다. 그래서 천문의 뿌리는 과학이고 인문의 뿌리는 말문이라면, 즉 진동수라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새로움의 가치도 창조라는 이름으로 끝없는 진동수, 그리고 격렬하게 세포 분열을 하듯이 움직이는 쿼크 토리노가 만들어내는 고분자가 생산해내는 확장성, 그게 생명의 박동이고 심장의 박동, 그 다음에 생명의 존엄이고 우리 인격의 신부, 그 다음에 천부가 포함된 전체의 카테고리라는 거예요. 천부권은, 신부권은 우리가 신으로서 존엄할 수 있는 거룩한 가치관이고, 천부권은 인간의 인격적인 그 뿌리 자체가, 제가 법학이니까 전공이 하늘처럼 존귀하다라는 천부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화시켜 왔던 천문의 끝판 과학이라면 늘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역사 앞에 그렇게 과학적인 데이터로 증명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게 천문의 뿌리라는 것. 따라서
그것은 우리 노천 교육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제가 만든 뇌 교육 아이덴티티, 그러니까 뇌 반도체, 즉 뇌 IT를 가지고 뇌 교육 프로그램을 이 세상에 처음으로 내놓았다고 하자. 저희들 식구 몇 명 말고는 저를 이해해주고 함께 기뻐해준 사람은 없었다라는. 그렇지만 저는 극소수의 그 팬덤층을 안고 세상 모두를 다 얻은 것처럼 날아갈 듯이 혹은 뛸 듯이 기쁜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아침에 그 히스토리가 세상을 뒤엎을 거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텍스트 파륜궁, 그 다음에 한문으로 직역하면 법륜궁이라고 합니다. 파툰궁, 파륜궁, 유럽에서는 파륜궁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중국에서 혹은 유럽의 광장에서 혹은 공원에서 약 1억 명 가까이가 플러스 알파로 더 되면 더 되지. 중국에서 파륜궁 수련을, 중국의 파륜궁 수련을 전 세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 파륜궁이 좋다 나쁘다를 우리 여기에서는 논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관이, 그런 텍스트가 지금도 지구촌에서 오늘날 히스토리로, 스토리텔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 그 파륜궁은 1억 명 가까이가 닦는다라는 것은 75억 명의 의식 가치, 그 다음에 건강, 영적인 모든 순환의 원리까지 1억 명이라는 에너지가 잡아 돌릴 수 있는 그 근간이 되는 뿌리, 즉 1억이라는 숫자가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싫다 좋다를 떠나서. 그래서 그때뿐이었다니까. 저는 날아갈 듯이 기쁘고 좋은 것. 그때부터 거대한 세상에 진짜 빙산보다도 더 두터운 관념적인 그 제도에 저는 제가 가진 이상과 꿈이 갈갈이 찢겨나가는 그런 고난의 시련의 연속의 세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때까지는 즐거웠지만 잠시뿐이었다라는 것. 즉 세상의 잣대는 우리 노천교육원에 너무나 잔인했고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제도권의 아성은 마치 거대한 성벽과 같은 철옹성과도 같았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세상은 제가 그 우리나라 최고 부자였던 그분, 그 남자분한테 2번 구금당하고, 구금은 구속당한다는 말이에요. 저도 구속을 몇 번 당해봐서 잘 압니다. 그리고 그거를 자랑한다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항상 구금을 당해보면 사고 자체가 굉장히 시야가 넓어지고 커져요. 그러면 세상을 보는 안목과 시선도 훨씬 더 커집니다. 시야와 시선은 같은 말인데 자기의 영적인 건강함이 훨씬 배가 된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최고의 부자가 2번 구금당하고 또 모 여자가 이혼을 해서 그분이 성씨까지 아들을 갖고 온다. 그 아드님이 내가 그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수나라의 재상이었었던 양속 기운, 우리나라 최고 부자의 기운입니다. 그걸 이 나라도인인 노천이 그 아드님한테 붙여주는구나 하고 이렇게 스토리텔링을 역사로 전개해 나가고 있을 때 또 조심스럽게 또 예언 아닌 예언을 하는 또 카테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레드락의 몰락을 조심스럽게 세상 속에 내놓았고 일부 지도자들한테 혹은 또 일부 혁신가들, 명상가들한테 조심스럽게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건 부인하지 않을게요. 그 레드락의 몰락은 애리조나의 사막, 미국의 애리조나의 기운이 사장되고 소멸된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블루락의 몰락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걸 조심스럽게 예언처럼 말을 미리 내놓았는데, 그 블루락은 영국의 디스트릭트 산의 기운을 말합니다. 그런 기운이 지구의 음양으로 조화로운 그 빙점을 찾고 있었는데, 그 공통분모적인 거. 그래서 모든 제도권의 아성은 인수분해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교집합처럼 합쳐서 중앙에서 핵심적인 가치관을 내놓는 것, 교집합 속에 그것을 안정적인 방정식의 카테고리로 봅니다. 그래서 철옹성 같은 그 제도권의 아성들이 쉽게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기간에 때가 되면 몰락하는 걸 조심스럽게
동시에 제가 그 말씀을 내놓습니다. 세상 속에. 그때도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2번 구속된다고 할 때 그분이 사람들은 제 어깨를 토닥거리고 제 고객이 클라이언트들이 경제인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 컨설턴은 다 제 말에 귀를 기울이려는 사람은 없었고 마치 비웃듯이 저를 달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정말 아둔한 도인처럼 바라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 말이 다 맞았었습니다. 그래서 레드락의 몰락도 있을 것이고 블루락의 몰락이 있을 것이라고 그때 종교학자 한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기자를 한 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종교신문의 기자를. 그때 그 2분이 비슷한 말씀으로 저에게 질문을 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면 그 2개가 음양의 조화로 무너졌을 때 어떤 것이 대안의 세력으로 지구에 등장합니까? 하고 저에게 물었을 때 이미 13년 전에 지리산 이곳에서 제 입을 통해서 했던 말이 레드락이 무너지고 블루락이 무너지면 세상은 걷잡을 수 없는 거대한 혼란 속에 빠지는 하나의 명제가 있다 했습니다. 그 이벤트는 우리의 인식론과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종교관 그리고 우리가 인식으로 인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적인 그런 핵심 카테고리가 싹 다 상식적으로 무너지는 이벤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게 제레미 다이아몬드의 촌균세에서 힌트를 얻으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총은 산업혁명 이후에 일어나는 냉소적이고 얼음보다도 차가운 그런 이성적인 가치관을 얘기했던 거고 균은 지금의 코로나 사태를 제가 조심스럽게 거기서 힌트를 얻으라고 말씀 올린 거고 제가 조심스럽게 총, 균, 새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예언이라고 표현하면 많은 이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제게 의문을 제시합니다. 자기가 무슨 타너스님이가 무슨 자기가 무슨 거거거 중지 행행행 미각의 주인공인 우학도인이란 말이가 많은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런 고귀하고 거룩한 분들의 대명에 비하면 지리산에서 조그마한 사랑방이라는 전국에 한 20개 있습니다. 지리산 변방에서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몇 개 하고 있는 지구의 혁신가에 불과하지만 저는 그들의 대명에 오점을 남기거나 그들의 대명에 누를 끼치는 그런 행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앞서가는 위대한 사상가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2 레드락의 몰락과 블루락의 몰락은 대한 세력으로 이 노천이 만들어 놓은 화이트락의 등장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니 그 다음에 예견이니 이런 건 다 과학적 진보로 데이터로 빅데이터로 얼마든지 검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분야니까 그런 부분들은 추상적인 예견으로 안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부 끝에 레드락의 몰락, 블루락의 몰락을 동시에 말씀 올렸는데 이것도 3부에서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